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2월 7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그랑프리 대상경주도 펼쳐지고요. 자, 부산벌과 서울벌의 최고 강자를 뽑는 그랑프리도 시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에 최고의 경주가 펼쳐지는 경마 주간입니다. 자, 이제 연말로 계속적으로 치닫고 있고, 또 폭설도 내렸고, 이래저래 이제 전반적인 주변 환경 자체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 그런데다 이제 부산벌 기수들도 대거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산 경마 자체도 배당이 속출하는 등 약간의 이변 발생이 예측되고 있는 경마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주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 부산경마 자체도 상당히 밋밋해요. 요즘 이상하게 연말인데도 배당이 전혀 터지지 않고 의외로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 측면에서 좀 덜하죠. 그렇지만 이번 주는 조금은 배당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주 지난주 이제 적중 내역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일요경마에서 메인과 준메인 승부처를 모두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의외로 지난주에 생각보다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매출이 좀 줄었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장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 1호 경마는 7개를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 승리를 마감했다. 제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저 배당, 큰 배당이 아닌데 어떻게 세 방을 때려가지고 대승을 할 수 있냐. 제가 대승을 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대승을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 승리로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안 터지는 배당을 갖고서 터뜨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부산경마 때 중구 배당을 노리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구 배당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경마도 배당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럼 안 터지는 걸 제가 터뜨릴 수는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써주셨고, 또 제가 이기지 않은 것 갖고서 이겼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이 바닥에 10년을 넘게 전문가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서 남을 속이거나 특히 팬들을 속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바보입니까? 그분만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저도 이긴 것 같고 이겼다고 그러지 대승을 하지 않았는데 대승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 그냥 승리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메인하고 준메인을 어쨌든 맞췄는데 이게 11배짜리고 복승만 이게 5배짜리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계속 줄로 후반부에 맞췄으면 이게 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긴 걸 이겼다고 그래야지 이긴 걸 졌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 대승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승리로 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양아치라는 등 이런 소리를 쓰고 그래요. 누가 양아치예요? 아유, 참 제가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문자 계좌번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번호를 여기서 변경된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 텍스트나 또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변경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 금주부터 바뀌니까 문자 계좌번호가 변경되니까 그 점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3만원에서 제가 2만원으로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또 제가 또 이번에 아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저도 현실로 어려운 걸 피부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문자는 좀 인하를 하자. 그리고 저는 ARS도 500원짜리입니다. 콜뜨기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올리면 올리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을 감안을 해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양아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양아치 짓을 안 하는데 제 아들이 떳떳하게 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양아치 짓을 하겠어요? 저도 이 바닥에서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메이저라고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양아치 짓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 팬이라고 하더라도 다 팬은 아니죠. 그냥 좀 각성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끔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서 하면은 벌 받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니, 제가 선량한데, 제가 아무리 마판에 있다고 해도 선량하게 여러분들을 대접해드리는데, 아유,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기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문가로서 보람을 갖는 건 뭐야? 제가 이겼을 때 여러분들 즐거움을 갖는 게 보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겨야 여러분도 이기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팬을 대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를 존경은 못하더라도 양아치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섭섭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제가 비록 이 전문가 생활을 해서 밥을 먹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짓은 안 합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긴 것 같고 이겼다 그러지 진 것 같고 이겼다는 소리 그렇게 생 양아치 짓거리는 안 합니다. 문자 내역하고 음성 파일을 다 크린 캠페인으로 공개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어찌됐든 참 맞춰드리려고 길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자번호 변경됐다는 것까지, 계좌번호 변경됐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2만 원으로 가격 인하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아이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전개 및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과 강타가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절대군주라는 신마입니다. 일단 마필의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자가 없어요. 전혀 하자가 없고 잘 뜁니다. 잘 뛰고 순말로서 체중도 적당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전반적인 기본적인 틀은 괜찮은 마필이다. 그런데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3번 시모네트하고 자, 여기에 4번 톱번스타인입니다. 톱번스타인. 제가 보는 견지시에 이 두 마리는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용호상박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3번 시모네트는 근간경주시 여기서 쭉 이렇게 옛날 능력을 빼놓고 근간경주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고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래요? 경주력의 핑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경주력의 핑퐁. 한 번 못 뛰고 한 번 잘 뛰고 이게 자기 그림을 근간에 그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하강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은 오잖아요. 이게 근간에 자기가 그림을 여기에 이 사이에 병력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병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편성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여기까지 끌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시모네트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4번마도 그 정확한 그림을 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데뷔전 당시에 이전자를 맞이해서 많이 능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부터가 자기 그림이에요. 살짝 하강하고 경주력 끌어내고 살짝 하강하고 경주력 끌어내고 이만큼 끌어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능력과 이 능력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누가 충만하고 할 수 없이 두 마리 모두가 충막감의 마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는 이번 경주시에
일부러 승부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이변 연출이 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가장 근접한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마리가 6번 부경 게이트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여러분들이 복귀를 해보셨다면 종반 직선상에서 이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스피드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스피드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선행력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능력만은 아니다. 하지만 부경 게이트는 취입력 하나만큼은 발군입니다. 취입력 하나만큼은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입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종반 직선상에서 꼬리를 굉장히 심하게 흔드는 악벽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대부분의 꼬리를 흔드는 것도 악벽이에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사람이 힙부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벽이라고, 꼬리를 심하게 흔드는 악벽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잘라준다고, 말들도. 거세만 하는 게 아니라 꼬리도 잘라요. 이게 악벽기를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벽기를 갖고 있어. 꼬리를 흔드는 악벽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크게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입력은 우수하지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 꼬리를 흔드는 악벽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그래서 6번 마에 대해서는 이 취입력이나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 꼬리를 흔드는 악벽 때문에 취입력을 발군으로 끌어내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경주는 4번, 3번이 단통입니다. 누가 뭐라면 단통이고 2번 절대군주 정도만 가져갈 수 있는 경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마리만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2경주입니다. 요 이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행운만리가 그래도 제일 센 말이다. 이미 주행검사 시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 6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선행력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는, 취입력이 하강을 하면서 조금 밋밋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의 신장세는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운만리라는 마필이 이렇게 마필의 능력은 좀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거의 뭐 전개 2점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운만리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새천년대로인데, 이 5번 새천년대로는 기본적으로 5분씩 마방에서 천년대로라는 마필이 있잖아요. 그 마필과 버금가는 잠재력을 읽어주기 위해서 이 마필을 수득을 한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지난번 경주 때 어느 정도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번 서천년대로도 바로 승부를 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나 잠재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고, 출전마 중에서 그래도 이제 종반 취입력 측면에서는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1번 롤링스톤이라는 마필과, 자, 여기에 또 한 마리는 12번 스피드 퍼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스피드 퍼스트. 요거는 신마예요. 신마이고, 요거는 기존에 몇 번 띄워본 말인데, 자, 일단 1번 롤링스톤은 지난번 경주 때 경제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4착을 차지했는데, 또 한 번의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 사이즈를 보여줬던 게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이 실질적으로 행운만리나 새천년대로를 이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보기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싶고, 오히려
5번 세천년대로나 아니면 12번 스피드 퍼스트라는 신마가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 승부만 해준다면 12번 스피드 퍼스트가 의외로 좀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일 인기권 전력인 1번 롤링스톤은 조금은 약하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이 경주는 2번, 5번 단통에 12 놓고 2번, 5번 요 세 마리만 갖고 공략을 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마필들보다는 아직까지 능력을 베스트로 보여주지 않은 12번 스피드 베스트라든지 5번 세천년대로 이런 마필들이 그만큼 잠재력을 높게 읽어주는 부산 2경주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첫 번째 승부처. 이번 경주는 강축이 버티고 있습니다. 강축이 버티고 있다. 자, 강축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착은 오리무중인데 실질적으로 강축에 2두의 능력마가 있어요. 2두의 능력마라기보다는 인기마가 있는데 얘네들이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오면 그냥 적중을 하는 거야. 적중을 하는 건데 제가 여기에다 강력하게 때리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요 일두의 보병마를 단통으로 때린다. 강축에 복병을 때려서 중배당 단통을 노리고 나머지 능력마 2두 중에서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적중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적중과 중배당 단통을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고 싶은 자, 부산제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복병마가 들어오면 그냥 이 3경주에서 그냥 녹아나는 겁니다. 그냥 그 개가 그냥 단통으로 치질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3경주는 다른 능력마가 들어오면 그냥 맞히는 거거든. 그럼 복병마가 들어왔다. 제 예측대로. 그러면 단통이야. 중배당 단통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경주는 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력차 미세한 성장마 간의 일전이지만 어느 정도 전개 및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알자입니다. 3번 알자. 이 마필은 이제 데뷔 후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지난번 경주가 실질적으로 1000m에 첫 도전을 했던 마필인데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 이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능력을 했는데 선취인력도 같이 끌어냈다. 이 얘기는 고로 파워감이 많이 보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말들은 패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입상권 진입을 가능한 전력으로 봐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알자가 바로 그런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또 안 들어가자 한다면 8번 강촌입니다. 당일날 이게 저배당일 겁니다. 저배당. 당연히 저배당이에요. 저배당 팔려야 돼. 이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전력 신장을 보여주고도 자, 직직전은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에는 전현주 기수가 똑같이 기승을 했지만 입상에는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선행력은 하강을 하지만 취입력이 상승을 한다. 취입력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번 경주 자체가 3번 알자라는 마필과 10번 달인님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는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8번 강촌이라는 마필은 그나마도 취입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 종반 역전의 기회도 가능한 마필이라서 8번 강촌은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6번 미래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0번 달인님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은 안 보고 싶고요. 여기에 복병권 전력으로는 10번 바다제일이라는 마필을 가져갑니다.
이 7번 바다제일이나 마필은 실질적으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다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추임력의 부족함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레이스 자체가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 바다제일도 아주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종반 뚝심만 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뚝심을 이번 경시에 적인 기수라고 할 수 있는 김다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 연출을 한다면 7번 바다제일이 이변 연출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7번 바다제일을 보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저배당 인정하고요. 38 단통에 7 놓고 38. 요거를 뭐 삼복승으로 활용을 하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제주교차 1경주도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이게 덥네요. 굉장히 덥네요. 아주 그냥 더워서 미치겠네요.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참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막 이렇게 막 양아치라는 소리 듣고 그러면 기운이 빠져요,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뭐 양아치 짓을 뭘 했다고 그렇게 양아치라고 그래. 그런 사람 뭐 신경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섭섭한 건 섭섭해요. 자꾸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메이직형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1000m에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502km대 순말로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순발력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순말이나 거세마가 500km가 넘어.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제가 순말이나 거세마는 뭐라 그랬어요? 대기만성형이라 이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놈들은 대부분 선행력이 부족한 게 1차적으로 원칙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런 말들이 선행력이 우수하다. 그러면 이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능력마라고 그랬잖아요, 능력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능력이 우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그냥 선입도 되는데 편성에 따라서 선행을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3번 메이저킹은 묻지마 대가리로 인정을 하시고 이놈이 못 들어오면 그냥 못 맞힌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편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후차권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2번 아랑어라.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이그니스킨. 제가요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ARS가 뜨질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번을 그렇게 다 가르쳐주니까 누가 ARS를 듣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욕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제 체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이제는 정보가 많이 드러나 있고 여러분들도 경마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걸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마 강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습득하실 수 있는 건 습득을 하고 얘가 마번을 어떻게 잡는구나. 그리고 경마라는 게 편성을 어떻게 읽는구나. 이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만 전문가들이 질적 향상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지식도 향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경마관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건전 경마로 올라간다는 거. 이게 바로 니꼬로 선진 경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써 저의 이 지식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 예상도 많이 구매를 하고 ARS도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려요. 자, 2번 아랑어라. 지난번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어요. 급하강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장마 단계에서 급하강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디션 저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 갔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 내지는 병력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라나는 성장마 자라나는 애들이 갑자기 키가 안 커. 그 얘기는 뭐야? 밥을 안 먹는다든지 그런 게 뭐야? 컨디션 저하지. 밥을 안 먹는다든지 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예민하다든지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컨디션이 나쁘니까 키가 안 크고 성장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른 건 뭐야? 아프니까 병이 있으면 못 크잖아요. 몸도 마르고 똑같아 말도. 그러면 급하강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원인이 없다면
아랑어라 같은 건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는 잠재력 자체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연출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하지만 이 마필을 단통으로 때리는 건 위험하다. 안 된다. 받치기밖에 안 된다. 자, 5번 이그니스킨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그니스킨. 이 마필은 아주 이래가 없는 말인데 1, 2, 3 예, 데뷔전, 2전, 3전째예요. 그러면서 선행력도 쭉 순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취임력도 쭉 순차적으로 성장을 해. 그러면 대개 말대로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이 성장폭이 적기 때문에 적다는 건 뭐예요?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폭이라도 경제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이그니스킨은 이번 편성에서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8번 킹 오브 로드는 마필은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인데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왜? 그냥 선행을 못 가죠. 참 선입형 마필인데 왜 여기서 8번 킹 오브 로드를 봐야 되느냐? 3번 메이저 킹이 선행을 가잖아요. 메이저 킹이 선행을 가는데 거리가 1200입니다. 어찌됐든 능력마가 앞에서 달려. 능력마가 막 달려. 그러면 선입층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끄는 놈이 열심히 끄니까 따라가는 선입층에서 입상 가능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놈이 8번 킹 오브 더 로드고 2번 아랑오라나 5번 이그니스킨이 능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번 5번 단통에 3 넣고 2, 8만 바치는 부단지 4경주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단락을 짓고요.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제 강의가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임팩트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 뭐냐? 조교가 날아다니고 봤더니 지축을 흔드는 소리가 나고 말발굽 소리가 장난이 아니고 오토바이 같은 스피드를 보이고 누구라 병합을 때렸는데 날아다닌다. 자극적인 얘기잖아. 굉장히 막 듣고 있으면 막 온 것 같아. 그리고 이 예상제를 펴보니까 조교도 잘 돼 있대. 근데 누가 조교 끝내주니까 이거 무조건 왔다는 거야. 그 발걸음이면. 그런 얘기를 전 안 하잖아요. 왜? 근데 그런 얘기를 1년을 들어보셔봐.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해. 그것도요, 짜장면 맨날 먹는 거랑 똑같아. 지겨워. 아주 그냥 중국집 옆에도 가기 싫어, 나중엔. 딱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마를 처음 하는 초짜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그렇지만 경마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딱 그 소리 하지. 야, 그랜저 2대가 앞에서 달려가는데 네가 그 차 보고서 외관만 보고서 어느 차가 빠를지 네가 맞출 수 있어? 네 눈이 그렇게 좋아? 그 통밥이지 자식아. 그게 어떻게 봐줘? 똑같은 얘기야. 말도 마리가 뛰는데. 아니 능력이 있어도 선행만한테 병합하면 치지. 당연히 지지. 왜? 걔는 지속적으로 뛰는 힘이 있는 건데. 그리고 아빠가 아들하고 뛰는데 졸라 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슬슬 뛰어도 페이스를 맞춰주는 거야. 똑같아. 내가 철저히 뛰고 싶은데. 그걸 누가 하냐고. 그 속을 들어가봤냐고. 말 속을.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제가 과학적인 게 아니라고 100번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인생살이가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3번 맥락이라든지 내지는 4번 갈새고골 같은 마필들이 배당판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맥락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그런데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놈들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고만고만해. 능력차가 고만고만해. 쉽게 얘기하면 1등, 2등이 빠져있어. 실질적으로 그 군에서 능력이 짱하고 부짱이 빠져있어. 그럼 나머지 다 비슷해. 야, 여기서 누가 짱 먹을래? 딱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뭔 소리야. 너보다 내가 해야지 힘이 더 센데. 딱 그런 판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판때기니까 너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찬스니까. 그러니까 이 편성은 혼전구도입니다.
혼전구도고 배당판의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가는 마필, 강축에 복병 3도를 가져가서 제주교차 3경주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서 중배당 승부처를 때린다.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주교차 3경주에서 한번 승부를 봐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주경마도 강타가 제일 잘한다고 전 자부합니다. 왜? 제주경마 UCC 방송을 벌써 1년을 넘게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검증을 받았으니까.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경마라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맞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간 잘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놈이 일시적으로 잘할 수는 있지만 걔는 결국에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해더라도 성실한 놈, 그 위에 있는 놈이 즐기는 놈이라고 그랬죠. 즐길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성실이 깔려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통밥으로 하고 예상제 보고 하는 사람들보단 100번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부산제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어요. 5번 나온발리입니다. 5번 나온발리. 제가 이번 주부터는 예상지를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온라인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오프라인 쪽에 조금 팬층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광고를 안 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빠갖고 부모님 부양하기 바빠가지고 광고비를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빠져 신문 광고 한번 안 해보고 그 배너 한번 제가 걸어보질 못하고 지금껏 이렇게 그래도 상위 그래도 3% 안에 든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마치지 못하고 거기에 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는 열심히 한다고 제 자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광고 안 하고 뜰 수가 있냐고. 그렇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을 좀 점령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조그만 그런 예상제에 들어가서 이번 주부터 제가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제 이름이 조그만 구석에 아주 제가 이제 그쪽 일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냥 그 인기도에 상관없이 그냥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전화해도 거기서도 이제 자리를 곧 잡을 겁니다. 자, 이번 경기는 실질적으로 걸출한 충마의 후착 찾기인데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죠. 5번 나온발리입니다. 5번 나온발리. 자, 이 마필은 데뷔전을 치른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승곤전에 13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고 데뷔전 시 이미 선행을 나섰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시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암만에 500kg대의 체구가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파워감이 있고 또 승곤전을 맞이해서 감량 2점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도 선행을 간다면 1300m에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암말이라면 2세만 옛날 같으면 1300에서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놈은 500kg라는 기본적인 골격 자체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면 1300도 끈끈하게 버텨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자 5번 나온발리는 이 편성에선 배팅에 축으로 놓고 보여주셔야 되는 마필이다. 왜?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니까. 여기서 문제는 후착입니다. 자 7번 스팅레이입니다. 얘가 아무래도 저배당인데 아주 뭐 2점 몇 배 저배당이 아니라 한 3점대의 저배당을 형성하는 마건이 5번, 7번일 거예요. 당일날. 이 마필도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1, 2, 3 데뷔전, 2전, 3전째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행력은 지난번에 하강을 했고 반대로 추임력을 끌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행력을 끌어내고 추임력이 하강을 하니까 소폭이라도 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1200에 대한 거리 검증도 끝난 마필이기 때문에 7문 스틱레인은 이번 교시에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알구가 볼 수 있는 마필이 2조 정도가 있는데 5번, 7번이 이제 배당이 없는 마필이니까 여기서는 8번 이 프로빅터라는 마필, 프로빅터라는 마필과 자, 여기 11번 용감한 형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두 마필이 실질적으로 2번 나눔의 행복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5번, 2번이 저배당으로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보고 싶어. 얘 되는 말이에요. 되는 말인데도 안 보고 싶은 건 얘는 실질적으로 어떤 약편성에 가더라도 이 마필의 근성이 부족해서 입상권에 실패를 하고 강자를 만나면 또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에 가서는 또 입상에 실패를 하는 다소나마 근성 부족을 보여주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번 프로빅터라든지 11번 용감한 형이란 마필들이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경주력이 계속적으로 끌어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인기권 전력인 2번 나눔의 행복보다는 좀 더 낫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러면 5번, 7번의 단통. 자, 여기 5 놓고 8번, 11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5라는 것이 제가 이 배팅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를 내가 강타가 축이라고 그랬어. 근데 5, 7이라고 그랬어. 근데 8하고 11이 배당이 좋아. 그런데 5, 8보다는, 5, 8, 11보다는 예를 들어서 5, 7, 8. 5, 7, 8. 이게 3복승. 5, 7에 11. 이 배당이 얘네들은 10배인데 얘네들이 30배, 40배를 가리키고 있으면 똑같은 돈이라면 이 3복승도 활용할 수 있는 묘미를 가지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은 그거는 응용력이 없잖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상가보다는 배팅가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왜? 최종 디시전, 라스트 디시전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기 때문에 예상가보다는 배팅가가 실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배팅의 조합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저는 못 맞춰도 여러분들이 삼복승으로 맞춰서 고맙다. 너는 역시 훌륭한 예상가다. 이래야지. 아니 고지고대로 할 것 같으면 문자 받아요. 문자 받으면 되죠. 뭐로 음성을 들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강조를 하잖아요. 강조를 하고 이게 단통이라고 지저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췄으니까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은퇴를 하면 됩니다. 그냥 은퇴식. 그럼 왜 난 딴 사람 고생시켜 돈 내려가면서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하지 말으면 되지. 자, 부산 6경주입니다. 9번 뷰티풀 라메. 제가 이 마필이 지난번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그냥 그대로 생각이 나네. 데뷔전이 늦어진 3세마이기 때문에 얘는 1세를 병력으로 다 까먹었다. 병력 때문에 다 까먹었으니까 데뷔전 탐색은 없다. 그냥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계속 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마주라고 그래봐. 아, 내 말이 1년 동안 아팠어. 근데 마필이 수명이 몇 살이야? 2세부터 요즘은 2세부터 7, 8세까지는 뛰잖아요. 많이 뛰는 놈들이.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못 뛰잖아. 그러면 얘가 3세부터 출발을 했으면 실제로 말이 성장하는 시기는 5세까지거든. 그러면 5세까지 능력을 발휘하는데 1년을 다 까먹어버렸으니까 탐색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계속 때려야지.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렇기 때문에 뷰티풀 라면은 이번에도 진검승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가 우수하고 이제는 병력과는 아주 이제 끝을 냈으니까 아낄 이유가 없다. 계속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뷰티풀 라면은 무조건 백등권에 가져가는 마필.
9번 뷰티풀 라면은 이래서 충막감의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막감의 마필. 그런데 이놈은 지금 암말이에요. 암말이고 또 이 마필이 실질적으로 이 일본산 마필입니다. 일본산 마필. 일본산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아니래도 손입도 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닙니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아니지만 종반 뒷심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9번 뷰티풀 라면은 손입을 쓰더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8번 무적강자입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1300을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발주 고착기를 보이고 종반 추임력을 보여줬는데 종반 뚝심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무적강자는 그래도 센 말이라고 그랬어. 왜? 추임력이 안정이에요. 추임력이 안정세를 보이고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이전째의 경주력을 끌어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행력을 발주 고착기든 선행력 부족이든 어쨌든 선행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데뷔전 때. 그리고 이전 때는 선행력을 끌어내면서도 추임력이 우수한 안정세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8번 무적강자는 기본적으로 파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그래도 능력마고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8번 무적강자가 9번 뷰티풀 라메보다 못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용호상박이에요. 그냥 누가 와도 할 말이 없어요. 또 누가 빠져도 할 말이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가져갈 수 있는 놈이 누구냐? 바로 2번 비바 타이푼이다. 2번 비바 타이푼인데 이놈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2전을 뛰었고 얘는 데뷔전을 치렀고 이놈은 벌써 5전을 뛰었습니다. 5전을 뛰었는데 실질적으로 걸음의 신장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데뷔전을 빼놓고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기복이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는 좀 능력이 빠지고 9번, 8번은 좀 더 보여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마리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간단한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이렇게 대끼리 같은데 뭐 배당이 안 나오는 걸 갖고서 제가 배당을 터뜨린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부러 제가 배당을 만들었는데 기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얘기하시니까 못 맞추면 못 맞춘다고 그러고 맞춰도 배당이 없는 거 맞추고 어떻게 대성을 했냐고 그러고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강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갑니다. 자, 2번 태잡입니다. 이놈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견제는 심하지만 선행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이번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다 근간 4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60kg라는 가부족을 달고 있지만 60kg도 이미 달아봤고 62, 61kg까지도 달아본 마필입니다. 능력상 대가리다. 능력상 축마다. 이놈이 축으로 안 팔리더라도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2번 태자비는 이 편성에서 능력상 대가리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에 4번 만석군주, 그 다음에 5번 자유명성, 그 다음에 6번 난드르, 여기에 9번 아랑조아, 요 4마리 싸움입니다. 4마리 중에서 하나 빼기가 가능한 경주다. 자, 일단 4번 만석군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면서 부진을 보이다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흔하게 사이즈란 얘기를 하죠. 이 사이즈상으로는 가장 6금위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만석군주는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5번 자유명성. 실질적으로 4번 만석군주가 사이즈상 윗꿈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현재 능력이 우수한 아주 탁월하게 우수한 마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유명성과 만석군주의 능력차는 아주 미세하고 특히나 이 편성에서 이 추임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5번 자유명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5번 자유명성은 3복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6번 난드르입니다. 당일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리고 1군 경주에 이제 7전을 뛴 놈입니다. 그러고서 지금 1군에 올라와 있는 제주만 1등급 1군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금 현재 900m까지 맥시멈으로 뛰어봤고 이번 경주가 1100m예요. 제가 제주 산마나 한라마를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다리가 짧잖아. 최고가 짧고 최장이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놈들은 부중에는 민감하지가 않은데 거리에는 스태미나에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6번 난드르 같은 경우에는 200m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과연 이 거리를 극복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 절차가 필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난드르가 인기마가 아니라면 가자는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기마라면 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리의 검증, 200m의 늘어난 거리에 대한 검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6번 난드르는 조금은 약하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번 아랑조합니다. 계속적으로 조금 부진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윗구미를 형성하는 마필입니다. 자, 더군다나 1번 백호 보배와 함께 자, 이 고영덕 마방에서 동반 2등을 출전시키고 있는데 이 9번 아랑조화가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능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2번, 9번 단통에 2놓고 4번, 5번 요 4번, 5번을 뭐 어떻게 활용하시든지 2구 단통에 2놓고 4호 그리고 배 환수가 안 나오면 5를 잘라버리던가 3복승으로 누리시고 여기에 6번 난드르라는 인기만은 안 본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끝나고요.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로 갑니다. 부산제 7경주. 요 7경주부터 부산제 7경주, 제 7경주,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이 제주교차 7경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제 8경주 그 다음에 제 9경주 여기에 제 10경주 이 5개 경주가 오늘 후반부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7경주 제주교차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가 강타의 후반부 승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7경주는 12번 인디밴드라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 마필이 이번 편성 자체가 거리가 1400입니다. 그런데 1000m밖에 뛰어보질 않았어요. 이 늘어난 400m를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인데 일단 추임력 측면에서는 가장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400이 늘어났지만 요런 거를 보여줬던 마필이 이번에 이제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 있는데 스모킹건이라는 마필이 있었죠 옛날에. 근데 그 마필이 늘어난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리에서 엄청나게 뛰는 그런 괴력을 보여줬어. 그러면 이번 7경주는 스모킹건은 그래도 외산마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얘는 국산마인데 이게 되겠느냐? 대안이 없어. 그렇지만 12번 인디밴드는 이 편성에서 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편성상 무조건 되는 마필로 봅니다. 그렇지만 얘를 12번 인디밴드를 읽어줘도 후착은 상당히 혼전입니다. 여기서 전혀 안 팔리는 복병만을 노리고 들어가는 중배당 승부처가 바로 이 부산제 7경주다. 여기서 중배당으로 한번 무조건 때려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12번 인디밴드만 들어오면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타를 믿고 오시면 됩니다. 요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다음은 요거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경주를 선정한 이유는 배당판의 인기마가 한 2두가 버티고 있는데 얘네가 안 돼. 제가 보기에 무조건 안 돼. 인기마 2두가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인기마 2두를 우선적으로 자르고 간다고. 그리고 복병마 3두를 갖고 때리니까
보병만 3두를 갖고 때리니까 이거는 중고배당까지도 가능한 승부처다. 그러니 이런 승부처를 제가 UCC 메인 승부처로 안 할 수가 있느냐. 저는요, 이 제주경마도 100배, 200배를 잡아서 때립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 경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지. 강타야, 너 또라이도 아니고 어떻게 100배, 200배 나보러 얼마를 가라는 얘기야. 3만 원을 가라는 얘기야. 30만 원을 때리는 얘기야. 많이 가봐야 10만 원밖에 못 가잖아.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연말 경마기 때문에 제가 마칠 수 있는 경주는 마칠 수 있는 승부처를 가져가요. 그게 5배든 6배든 무조건 마칠 수 있는 경주에 배팅을 많이 까셔도 돼. 왜? 그건 제 책임이니까. 배당이 적은 걸 추천했으니까 강타야 네가 리스크는 책임져야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100배를 까서 못 맞췄어. 나는 갈대기가 자꾸 나는 그런 경마 안 하니까 난 못 갔어. 그거 여러분들이 바보란 얘기예요. 아니 죽어봐야 30만 원밖에 안 죽는데 안 들어오면 어때? 먹는 게 몇 천씩 먹는데. 아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게 경마를 왜 하는 거야? 경마는 뭐야? 한수의 놀이잖아. 그럼 강타가 이 사인이 있고 뭐가 되는 거 있으니까 3마리 갖고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고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면 난리 브루스 염장 우와 만세 한번 부르는 거지 뭐 있어 인생이. 자 8경주 요거는 부산경마 준메인 UCC 승부처입니다. 자, 요 경주도요, 13번 프레지던트라는 축마가 있습니다. 얘가 축이에요. 강축에 대길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고사성어, 경마의 고사성어처럼 내려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은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어느 정도 통설적인 의미가 가미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8경주의 준메인 UCC 승부처에서는 8번 프레지던트라는 강축이 버티고 있는데 후창에 강축에 대길 없다는 치로를 읽고서 복병권 마피를 때려서 멋지게 무조건 적중을 위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 부산 제8경주 강타 UCC 메인 준메인 승부처.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산 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떴습니다. 바로 부산제 9경주입니다. 이 경주야말로 인기만은 다 물렀거라. 인기마야 꺼지거라.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나는 죽어도 좋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옆에서 야 그만권 내가 살게 좋아 다 좋아. 2분만 기다려라. 니네들 다 아작나고 나한테 뽀지달라는 얘기 할 테니까 한번 꾹 참고 한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리고 딱 맞추면 네가 그렇게 경마를 잘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강타와 여러분들이 한 배를 타고 인기만 까고 우리는 그냥 우리들 소신대로 밀고 나가서 대가리를 벽에다 칠지언정 그 소신대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 언제 대차게 먹겠지. 그런 뚝심이 있어야 돼. 남들이 뭐라 그래든 나는 내가 할 길을 갈게. 잘 있어. 자, 마지막 승부처. 부산 제10경주입니다. 자, 1번 겨울바다가 대가리예요. 1번 겨울바다가. 얘를 놓고 꼬랑지 찾기인데 얘는 옵니다. 겨울바다. 마지막 경주인데 이것도 마지막 경주의 지로는 강타 뭐예요? 무조건 적중한답니다. 무조건 마지막 승부처를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자 여러분들 귀경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경마에서 더욱더 멋진 녀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